자,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매스매틱스. 자, 하나를 초과하는 여러 개의 변수가 있을 때의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자, 그 두 번째 강의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의 초이스 베리어블이 있을 때 어떤 최적화를 옵티미제이션의 어떤 조건들, 그죠? 뭐 first derivative condition, second derivative condition, 그것을 디퍼런셜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디퍼런셜을 이용해서 두 개의 변수,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마주치는 문제인데요. 두 개의 변수로 구성된 objective function이 있을 때 extreme value를 어떻게 찾느냐. 자, 그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요 그림이 먼저 그려져 있는데요. 저 여기가 x축이고 여기 y축이고 여기가 z축. 이 z축이 이제 objective function이라고 하면, 자, 먼저 말로 적어놓은 거 한번 볼까요? With two choice variables, the graph of the function g equal to f of x and y. 그래요. x와 y가 이제 independent variable이고 g가 dependent variable입니다. Become a surface in a three-dimensional space. 여기 있으면 3space라고 하는 게 3-dimensional space, 3차원 공간에서 surface를 의미한다. 이 공면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보는 그림과 같습니다. And while the extreme values are still to be associated with the peaks and bottoms. 자,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peak, 꼭대기에 있고요. 오른쪽은 bottom, 밑바닥에 있죠. These hills and valleys themselves now take on a three-dimensional character. 그래요. 이게 이제 힐, 언덕이 있고 여기 이제 움푹 파인 곳이 있는데 밸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거 존재하겠죠. They will in this new context be shaped like domes and bowls. 그 뭐 도움이 이제 이게 언덕처럼 생긴 이거 말하는 거고요. bowl은 이게 그릇 같은 거죠. 요 밑바닥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3차원 공간에서의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x, y가 두 개의 독립 변수고 z라고 하는 종속 변수가 있으니까 그래요. 이제 3차원 공간에 대한 얘기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first order condition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우리가 x, y 두 개, independent variable이 두 개 있고, dependent variable이 z인데요. 자, 우리가 first order condition은 일단 necessary condition으로서, extremum을 가지기 위한 necessary condition으로서 differential이 0이 되어야 된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necessary condition이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뭐죠?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서 extremum은 안 돼요. 하지만 extremum이면 이것은 맞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necessary condition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 번 이 necessary condition, sufficient condition 설명했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G의 이 디퍼런셜이 0이다라는 이 얘기가 이제 비로소 장점을 발휘해요. 예. First order derivative condition 대신에 first order differential condition을 쓰는 이유가 이제부터인데요. 지금 독립 변수가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의 independent variable 다루고 있으니까 이 D는 바로 total differential이죠. 전미분한 결과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전미분한 것은 자, 예를 들어서 밑에 제가 밑에 수학식 적어놓은 거 한번 먼저 보시겠어요? 자, 이거랑 같은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 여러분이 이 f sub x라고 적어놓은 것은 z를 그래요. x로 편미분한 거고 그 다음에 dx 곱한 거고요. 그 다음에 f sub y라는 것은 g를 y로 편미분한 거죠. 거기다가 g의 디퍼런셜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y의 디퍼런셜, y의 변화량을 곱하는 거죠. 자, 요렇게 이제 적혀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dg가 0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first order condition은 이게 0인데 for arbitrary value of dx, dy가 뭐가 오든지 상관없이 이게 0이 되어야 한다. 단 not both zero. 이게 dx도 dy도 0은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dx, dy가 다 0이면 보나마나 dg는 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외한 경우,
그러니까 dx하고 dy는 아무거나 나올 수 있는데 둘 다 0인 경우만 제외하고서 이 dg가 0이 되어야 한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in order to satisfy the first order condition, it is necessary and sufficient. necessary하고 sufficient 하다. That the two partial derivative f sub x and f sub y be simultaneously equal to 0. 이게 둘 다 0이어야 한다라고 적었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이 왜 sufficient고 necessary이고 sufficient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if 이게 0이면 지금 dx하고 dy는 보스 제로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둘 다 0이 아닌데 이 dg가 0이 되려면 반드시 이 f of x, f sub x와 f sub y가 둘 다 0이 돼야 돼요. 이게 둘 다 0이 되어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이 dg가 0이라는 얘기나 f sub x와 f sub y가 0이라는 얘기나 이거는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necessary이면서 sufficient한 그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Thus, the equivalent derivative version of the first order condition is 자,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나 똑같다. 자, 여기서 이제 각각의 편미분한 게 0이다라는 얘기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결국은 자, dg가 0 이게 first order differential condition인데 이 얘기나 같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오케이. 자, 이제 first order differential condition이 이제 정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몇 가지 언급을 좀 해볼게요. As in the earlier discussion, the first order condition is a necessary condition이지 sufficient condition은 아니다. 그러니까 extremum, 즉 극값을 가지기 위한 necessary condition이지 sufficient condition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걸 그림으로 좀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먼저 왼쪽 그림부터 조금 보면요. 왼쪽 그림 같은 경우 보면 제가 지금 그림을 설명을 먼저 하고 밑에 있는 문자를 저기 제가 이 뭐 문장을 좀 적어놨는데 바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왼쪽 그림이 여기가 이제 x고 여기가 y고 여기가 이제 z축이고요. 이 그림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이 왼쪽의 그림을 다시 그렸어요. 자, 여기가 만약에 x고 여기가 이제 y축이고 이제 높이가 z축이다. 자, 이 높이가 이제 z축이라면 자, 요 그림이 마치 말의 안장 같은 거죠. 자, 이걸 가만히 보시면요. 이 x의 관점에서 x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면은 늘 자, 요렇게 뭐 요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어느 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요렇게 되었다면 미분값이 0 되는 곳이 여기네요. 만약 여기 있다면 여기가 또 미분값 0이고 여기라면 여기가 미분값 0이고 제가 점선 찍는 곳은 전부 다 f 이렇게 f sub x가 0인 지점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y의 측면에서 한번 쳐다보죠. y는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이제 쭉 내려갔을 거니까 여기서 이 점에서 최대값을 가지고요. 여기 뭐 늘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제가 점선 찍는 곳 자, 요렇게 좀 입체적으로 표현하면 좋겠는데 요 점선 찍는 곳 여기서는 늘 y의 미분한 즉 f sub y가 0인 지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f sub x도 0이고 f sub y도 0이니까 마치 이제 first derivative, first order differential condition을 만족한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현재 이 두 식을 만족하는 점은 바로 이 점이거든요. 점 하나밖에 없는 거죠. 여기가 지금 딱 그 해당 점인데 여기서는 미니멈도 아니고 맥시멈도 아닙니다. 이 Z라는 그래프에 미니멈도 아니고 맥시멈도 아니니까 이것을 만족한다고 해서 이 first order differential condition을 만족한다고 해서 extremum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extremum이 존재하면 아까 요걸 만족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necessary condition이지 sufficient condition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한번 보시면 이 오른쪽 그림이 좀 보기 힘든데 사실은 이게 만약에 A4지가 있다면 A4지 여러분 종이 있죠? 이 밑에 면이 여기고요.
이 면이 이제 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제가 만약에 여기하고 요 꼭지점을 표현하면 이 밑에 있는 꼭지점이 여기라고 치고요. 자, 위에 있는 꼭지점을 삼각형 하면 그 삼각형이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를 약간 이렇게 휘었다 생각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조금 도움되는 그림을 옆에다 그려왔는데요. 뭐 밑바탕이 좀 까만색이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잘 안 보이네요. 자, 여기가 이제 여기에 한 축이 있고 여기에 한 축이 있고 여기에 이제 Z축이 있는 겁니다. 이거 다 직각이라고 한번 해보죠.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X축이고 요게 Y축이고 요 Z축이라고 하면 이 파란색 그 면이 지금 약간 이렇게 한번 이 종이를 좀 구부려 놓은 것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종이를 좀 구부렸다. 이게 좀 구부려서 놓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거는요. 이게 만약에 어떻게 볼까요? 만약에 X축의 관점에서만 이렇게 쳐다본다면 이게 마치 어떤 그림이냐면, 이게 X축이면요. 뭐 이런 그래프죠. 그래서 기울기가 크다가 점점 낮아지다가 어느 순간 0이 되다가 다시 또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맥시멈, 미니멈 이런 건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f sub x가 0이 되는 곳이 있는 요렇게 생겼다면 어느 한 이 지점은 그래요. f sub x가 0이 되는 지점입니다. 자, y측에서 봐도 이런 조건이 만족하는 이것도 만족하는 그런 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f sub y도 0이 되는. 그래서 first order differential condition을 만족하고는 있지만 그 점에서 뭐 맥시멈도 아니고 미니멈도 아닌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있는 부연 설명을 좀 보시죠. 잘 안 보이니까 좀 지울게요. 자, 그래서 먼저 이 포인트 C, 자, 이 왼쪽 그림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 이제 T라는 요 직선을 막 언급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읽어보시면, dual personality, 두 가지 이중적인 특성을 좀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점은 이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새들 포인트라 그럽니다. 새들 포인트. 새들 포인트. 어떤 새들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한번 읽어 볼게요. Both t sub x and t sub y have zero slope. 그래요. 자, 요 지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지점에서 요 C란 지점인데 예를 들어 요 점선을 끄면 여기가 이제 요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X축으로만 보면 여기가 계속 미니멈이에요. 그래서 제로 슬로프를 가지고 있다. But this point does not qualify as an extremum. extremum은 아니다. 왜 그러냐? 부연 설명이 여기 점을 2개 찍어서 설명해 놨는데요. Whereas it is a minimum when viewed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YG plane. 즉, 이 면을 백그라운드로 보고, 자, 이 면을 백그라운드로 본다는 얘기가 우리가 시선을 이쪽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쪽으로 쳐다보면 제가 방금 말했던 t sub x라는 제가 요 왼쪽 그림에서는 점선이고요. 여기 이제 요 직선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점선을 생각하셔도 됩니다. 거기서는 늘 미니멈이에요. And it turns out to be a maximum. maximum도 된다. 어떻게? xg 플레인을 보면 x축과 g축이 만나는 이 플레인으로 보면 그 얘기가 이쪽 시각으로 보자는 거예요. 이쪽 시각으로 이 도형을 보면 그러면 이제 맥시멈인 그래프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 맥시멈인 그래프가 이렇게 맥시멈인 그래프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다. 미니멈임과 동시에 맥시멈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중적인 특성을 듀얼 퍼스널리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독특한 점을 뭐라 부르느냐? 새들 포인트. 즉 우리나라 말로 안장점이라고 합니다. 새들이란 말이 바로 안장인데 우리가 말을 탈 때 말 등 위에다 올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새들 포인트다.
그 다음 오른쪽에 제가 설명드렸던 건 이제 inflection point라는 거예요. inflection point, 우리가 변곡점, 기울기가 변화하는 점이다, 뭐 이런 건데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설명이 위에 있는 두 그림을 설명하고 있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이 두 점 다 맥시멈도 아니고 미니멈도 아닌데 f sub x는 f sub y는 다 0인 이것을 만족하고 있다.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necessary condition이지 이 조건은 necessary condition이지 sufficient condition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To develop a sufficient condition. 자, sufficient condition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면 we must look to second order total differential which is related to second order partial derivative. 그래요. second order total differential을 한번 쳐다보자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second order partial derivative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미 사실 이제 다 배웠던 건데요.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제 좀 이따가 second order differential도 한번 이제 표현을 하게 되겠죠. The function g equal to f of x and y can give rise to, 자, can give rise to라는 얘기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유도한다. 이런 것을 나타내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To first order partial derivative. 자, 이거하고 이거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죠. Since f sub x is itself a function of x. 자, 이거 자체가 x에 대한 함수입니다. 물론 y라는 텀을 갖고 있으면 y에 대한 함수이기도 하죠. We may measure the rate of change of f sub x with respect to x. 그래요. 요거 한번 미분한 거, x에 대해서 한번 f를 미분한 결과물을 또 우리가 rate of change를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분을 두 번 하는 게 되는 거죠. While y remains fixed. y는 고정되었다고 보고 x에 관해서만 저것을 한 번 더 미분하는 결과를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By a particular second order partial derivative denoted by either, 자, 요렇게 적든지 아니면 요렇게 적을 수 있다. z를 x로 두 번 미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f sub xx 요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 표현은 x로 한번 미분한 걸 또 x에 대해서 또 미분하는 거다. 자, 그런 얘기네요. 혹은 요렇게 적을 수도 되고요. 자, g를 x로 편미분을 두 번 한다는 얘기고, 요 얘기가, 자, 요걸 요렇게 한번 x로 편미분한 그 결과를 또 x에 대해 편미분한다. 자, 그런 얘기다. 자, 그래서 the notation f sub xx has a double subscript signifies that the primitive function f has been differentiated partially with respect to x twice. x가 두 번 적혀 있으니까 두 번 미분했다. Whereas the notation, 자, 요거는 resembles that, 요거랑 비슷하죠. 이거 뭐 앞에서 배우기도 했었는데요. 요거를 이제 편미분 d 대신에 curved d를 쓴 거밖에 없습니다. Except for the use of a partial symbol. partial symbol로 바꾼 거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자, 같은 얘기로 y에 대해서도 미분 두 번 하면 이제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고, 자, 한번 눈여겨 보세요. z를 y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겁니다. 자, 좋습니다. 앞에 했던 얘기랑 똑같으니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요걸 한꺼번에 같이 보죠. 자, recall, however,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겠느냐. 지금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밑줄 긋는 수학 시간을 한번 바로 먼저 봅시다. 자, 이 말은, 자, z를 y로 한번 미분하고요. 그것을 다시 x로 미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요 노테이션을 자, 요렇게 쓰자. 뒤에 거 먼저 y 미분하고 x로 미분한다. 요거를 요렇게 쓰자. 그러니까 뒤에 거 먼저 y에 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x에 관해서 미분한다. 이런 뜻이다. 자, 요렇게 미분하는 노테이션을 쓰자는 거예요. x, y는 그렇고 y, x는 뒤에 거 먼저 하는 거니까 x로 먼저 미분하고 그 다음 y로 미분. 그 얘기가 x로 먼저 미분하고 y로 미분. 자, 그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 이제 앞에서 배웠던 거랑 다 유사한 얘기고요. 자, recall, however, f sub x is also a function of y. 자, 이것은 또 y에 관한 함수이기도 할 겁니다. 애초부터 x, y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자, g가 f of x and y였기 때문에 이것을 g를 x로 미분한 f 프라임, 그러니까
f sub x 요거는 또 y도 포함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y에 관한 함수이기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f sub y는 x에 관한 함수이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there can be written two more second partial derivative. 자, 요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다. 자, 요거를 우리가 cross partial derivative라 부른다. 혹은 mixed partial derivative라 부른다. 그렇네요. 자, 제목 자체가 이해가 되는 제목입니다. Because it measures the rate of change of one first order partial derivative with respect to the other variable. 그죠? 자, 그런데 결론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f sub xy나 f sub yx나 같습니다. 자, even though f sub xy and f sub yx have been separately defined, there will have identical value. 똑같은 값을 가진다. 왜 그러냐면 according to the proposition known as Young's theorem. 영이라는 사람이 개발했던 그 이론은 정리에 의해서 이건 같습니다. As long as the two cross partial derivatives are both continuous. 아하. 각각 한 번씩 미분하는 것이 연속적이기만 한다면 자, 이것은 같을 수밖에 없다. In that case, the sequential order in which partial differentiation is undertaken becomes immaterial, 즉 irrelevant. 무슨 말이냐면 어느 쪽을 먼저 미분하는가. 이거는 y 먼저 미분하고 x 하는 거였죠. 이것은 x 먼저 미분하고 y 미분할 때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게 같다고 했으니까 sequential order, 미분을 어떤 것을 먼저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immaterial,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별 상관도 없다. 이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곳에서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가 뭐 변수가 여러 개 있어도 상관없어요. 3 or more variable이 있을 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g가 뭐 u, v, w 세 개로 이루어진 어떤 함수라고 할 때 그때도 여기 이제 g, u, v 그러니까 g라는 함수를 u로 먼저 미분하고 그 다음에 v로 먼저 미분하고 그 다음에 u 미분하는 거죠. 그 얘기나 u로 먼저 미분하고 v 미분하는 거나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다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미분을 두 번 하는 경우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있었네요. 결국은 자, 뭐 fxx도 있고 fyy도 있고 fxy 있는데 이거는 fyx하고 다 똑같은 거라 그랬죠. 자, 요게 이제 second order derivative를 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지금 find the four second order partial derivative. second order의 partial derivative가 4개 있다고 하는데 한번 찾아봐라. 자, 그 얘기는 자, z가 xy로 구성된 이런 함수가 있으면요. 자, 먼저 first partial derivative. first partial derivative는 미분 한 번씩 한 거죠. 그러니까 x로 한번 미분하면 이렇게 될 거고 y로 한번 미분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식을. 그렇죠. 요걸 이제 x로 g 요걸 구한 거고요. 요쪽으로는 g를 이렇게 y로 편미분한 거다. 이렇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요렇게 미분, 즉 f sub x를 다시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이제 요렇게 되는 거고요. 이 f sub x를 이제 y로 편미분하면 이제 요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자, 마찬가지 얘도 그렇게 되고 얘도 그렇게 이제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총 4개가 나오네요. 총 4개가 나오더라. 자, 4개가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고 또 인트레스팅하게 이게 2개 똑같죠.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냐면 f sub xy나 f sub yx나 같다고 했는데 정말 그러네요. 그 얘기를 밑에 적어놨습니다. 자, 요거하고 요거는 아이덴티컬하다. 맞죠? 자, 일단 second order derivative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설명을 했습니다. 함수의 형태가 조금 이제 우리 앞에서 logarithmic function, 뭐 exponential function 이런 거 배웠으니까 저 이거 exponential function인데요. x, y 2개로 구성되어 있네요. 자, 이것도 second partial derivative를 한번 구해봐라. second partial derivative를 한번 구해봐라. 똑같이 해볼까요? 자, 얘를 x에 미분하고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는 각자 한번 해보시면 이미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이렇게 exponential function이 있을 때 이렇게 미분한다는 건 배웠으니까 제가 또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x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하고요. x에 대해서 미분.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된 거네요.
요걸 x에 대해서 미분했고요. 요걸 y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하고 요거는 같은 거 보니까 요 두 개는 같다. 이 말이 맞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컨드 오더 토탈 디퍼런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세컨드 오더 토탈 디퍼런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앞선 시간에 우리가 이제 변수가 하나일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f 프라임 한 게 0이 돼야 되고, 일단. 그죠? first order derivative condition이 만족되고, 그 다음에 더블 프라임이 0보다 작으면 이게 이제 맥시멈 값을 가지고, 더블 프라임이 0보다 크면 이게 이제 미니멈을 가진다. 그런 공부를 했었습니다. 즉 이제 더블 프라임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것을 g를 디퍼런셜을 두 번 한 거, 그죠? d2g의 형태로 이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컨드 오더 컨디션 얘기할 때 이렇게 objective function을 두 번 미분한 게 필요했는데, 그것을 이제 derivative 로 표현하지 말고 differential로 한번 표현해 보자. 그러면 이제 이 d2g라고 표현되는 이 second order total differential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설명하는 걸 한번 봅시다. given the total differential dg가, 자, 일단 1차 미분하면 dg가 이렇게 된다는 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And with the concept of second order partial derivative at our command, 자, 우리가 이제 두 번 미분하는 그런 개념을 이용해서 이게 total differential을 구할 텐데요. 자, 이제 두 번을 미분하면요, 어떻게 되냐? We can derive the expression of the second order total differential. 자, 요거 d2g를 구하게 된다. 자, 그래서 d2g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해봅시다. To obtain d2g, we merely apply the definition of differential to dg itself. Thus, 자, 요거 두 번 미분했다는 얘기는 한 번 미분한 걸 또 한 번 미분하죠. 근데 또 한 번 미분하는데 x에 관해서도 미분할 수 있고 y에 관해서도 이렇게 편미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요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 이렇게 x로 또 편미분하고 x의 변화량, y로 편미분하고 y의 변화량 같은 곱한 거랑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dg가 위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라고 했으니까 대체시켜 보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dg 대신에 이렇게 집어넣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을 이제 편미분 한다고 했으니까 먼저 요거 가지고 이렇게 편미분하면, 예, 요 dx 그대로 있고 x sub xx가 되겠죠. f of xx.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dy 그대로 있고 fy를 x로 미분하니까 y 먼저 미분한 거에다가 x 미분한 거. 자, 요렇게 순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dx가 여기 dx 왔습니다. 자, 그렇게 똑같이 해준 거예요. 밑에도.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그다음에 요것도 요렇게 되고 요렇게 곱해주면 되니까 요거는 이제 f sub xs에다가 dx를 두 번 곱한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4개의 텀이 생기네요. 자, 그런데 요거하고 요거하고 똑같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dy dx 하나, dx dy 하나 똑같은 거니까 결국은 두 배의 한 것에 요렇게 한 거나 똑같은 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거랑 같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요게 이제 같기 때문에 결론은 d2g는 요거랑 같다는 얘기네. 그죠? 이게 이제 변수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상기해 보십시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g가 이제 x, y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1차 미분한 결과에, 자, first order differential하고 second order differential을 한번 표현해봐라. 이런 얘기네. 자, 그럼 먼저 first order differential을 구하면, 저 g라는 놈을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이렇게 되고 y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다시 요걸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는 이제 y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걸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이렇게 되고, 요걸 y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 이거를 디퍼런셜로 표현하면
그죠? 디퍼런셜로 표현하면 dg는 다시 이걸 쓰면 자, dg는 곱하기 dx 더하기 curved dg over curved dy 곱하기 dy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앞부분을 그냥 이렇게 식 적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 뒷부분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전개해주면 요거는 요것과 같다. 요거를 이제 한 번 더 요걸 또 한 번 더 dg를 또 다시 한번 디퍼런셜을 구한 것이 되니까 자 요거를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 앞에서 배웠던 그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한번 해본 겁니다. 요까지 자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제가 다시 한번 적어보면요. 원래 이제 우리가 데리버티브를 이용할 때는 변수 하나짜리일 때 어떤 공부를 했냐면 f prime of x 그러니까 그냥 x를 쓰지 않고 1차 미분한 것이 0 돼야 되고 그 다음에 2차 미분한 것이 이게 0보다 크냐 0보다 작으냐에 따라 0보다 크면 미니멈을 가지는 거고 0보다 작으면 맥시멈을 가진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것을 D2G로 표현한 것일 뿐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밑에 정리하는 거 한번 봅시다. 그래요. 자 second order sufficient condition for the maximum. 자 먼저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 first order 미분 자 1차 미분에서 0 돼야 된다는 것은 자 necessary condition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자 1번은 여기 1번 이게 그 얘기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이게 2번인데 그 2번을 지금 여기다 적고자 하는 겁니다. second order sufficient condition. second order condition for the maximum은 다음과 같다. 이게 0보다 작으면 맥시멈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해놨네. 그러니까 지금 0보다 크면 0보다 작으면 맥시멈이다. 이 얘기를 지금 첫 번째 적어 놓은 거예요. 내 말 맞죠? 자, D2G가 0보다 작으면 맥시멈이다. 여기 좀 적었고요. 그 다음에 D2G가 0보다 크면 미니멈이다. 이 얘기를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요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이게 또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볼 내용은요. 이 operational convenience, 즉 어떤 작업의 편리함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second order differential condition을 second order derivative하고 사실 같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second order derivative하고 똑같은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해놨고요. In the two variable case에서 우리가 지금 요렇다는 사실을 이미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요렇다는 사실을. 자, 이 말은 지금 이 D2Z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 관심인데, 저 뭐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뭐 이런 게 관심인데, 이것은 뭐라고 적어놨냐면 it show that this would entail restriction on signs of a second order partial derivative. 즉 얘들의 사인과 상당히 관련이 있죠. 예. 어차피 dx, dy는 arbitrary한 어떤 값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두 번 이승을 한 거니까 이건 항상 양수일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큰 동그라미 친 쟤들하고 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라고 지금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D2G가 음수냐 양수냐는 지금 다음과 같은 요런 거 얘기하고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 얘기를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quadratic function, 뭐 2차 함수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은 그 얘기를 지금 뭐 다 설명할 필요가 없고 이 결론을 좀 강조하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얘기입니다.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맥시멈이냐 미니멈이냐 그런 것을 가지느냐 이걸 볼 때 먼저 first order derivative가 0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second order derivative가 이제
음수냐 양수냐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뭐 제2차 뭐 데리버티브 컨디션 그런 걸 공부했지 않습니까? 요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얘가 이제 맥시멈을 가지는 거고요. 요럴 때는 이제 미니멈을 가진다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 이 말이나 자, 세컨 데리버티브가 0보다 작다는 얘기냐 D2G가 0보다 작다는 얘기가 같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컨 데리버티브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나 D2G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나 같다라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은 요거를 요 부호는 다시 말해서 지금 앞에서 요 위에 적어 놓은 것처럼 fxx가 0보다 작고 fyy도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fxx fyy가 fxy의 스퀘어보다 0보다 크다라는 이런 조건. 다시 강조해서 이 부호를 적으면 얘는 작고 크다. 자, 이것을 만족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다. 이 세 가지를 만족하면 D2G가 0보다 작은 것과 같다 이 얘기예요. D2G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다 똑같은 얘기인데 얘가 크고 크다. 요거와 같다 이 얘기네요. 자, 이 부동호의 방향을 잘 보시고 이러한 결론이 성립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뭐 이 어느 특정 지점에서 이게 오브젝티브 펑션이 맥시멈이냐 아니냐를 보려면 제일 오른쪽에 적은 이 세 조건이 만족하느냐 안 만족하느냐 보면 되는 거고요. 이게 미니멈이냐를 보려면 이 조건이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지금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거네요. 자, condition for the relative extreme. 자, 뭐 로컬한 맥시멈 미니멈을 가지는 그 조건이 어떤 거냐? 먼저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이 있고 second order sufficient condition이 있는데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은 맥시멈이건 미니멈이건 간에 다 일단 0이 되어야 한다. 자, 이것은 이제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second order sufficient condition 맥시멈이고 미니멈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각각을 이제 이 2차 편미분한 것이 다 0보다 작아야 되고 각각 2차 편미분 2개 곱한 것은 0보다 커야 한다. 무엇보다? 0보다 큰 게 아니고요. fxy 믹스드 데리버티브를 구한 것에 이승한 것보다 커야 한다. 미니멈일 때도 커야 하는 건데 요 앞에서 각각이 다 0보다 커야 한다. 요런 결론이네요. 좀 복잡해 보이긴 해도 결론이 만들어졌다. 이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몇 가지 이제 언급할 사항이 있는데요. 자, it should also be stressed that 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좀 이게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The second order sufficient condition. 지금 우리가 적어 놓은 게 second order sufficient condition인데 is not necessary condition. 필요 조건은 아니래요. 이게 충분 조건이지 필요 조건은 아니랍니다. 여러분,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다시 우리가 박스로 나타내면 필요 조건은 큰 박스고요. 충분 조건은 조그만 박스인데 자, 이것은 지금 여기 적어 놓은 얘기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얘기가 좀 요렇다는 사실이에요. 즉 밑에 있는 네모 박스를 만족하면 거기는 분명히 익스트림이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 여기를 이제 박스 A라고 표현하고 요걸 박스 B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늘 이렇게 B이면 A이다 해놓고 A가 necessary condition, B가 이제 sufficient condition이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자, 요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자, 그 얘기는 extremum이라고 해서 무조건 요 B 박스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extremum이라고 해서 이걸 만족하는 건 아니고 이 B라는 박스를 만족하면 반드시 extremum이 존재하는 것은 맞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sufficient condition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necessary condition은 아니냐? in particular, 특히나 우리가 보면 if a stationary value, 자, stationary value라는 얘기는 fx는 fy는 0. 자, 이 지점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 값에서는 이제 characterized by 자, 요 등식이 성립하는 것이 만족할 수도
때도 있다. In violation in that condition. 요 등식은 지금 요 B라는 박스 안에 있는 것을 만족시키지 않죠. 그죠? That stationary value may nevertheless turn out to be extremum. 자, 이렇게 되었을 때도 extremum일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extremum이라고 해서 반드시 B라는 박스를 만족시킬 필요는 없는 거죠. 지금 제가 밑에 적어 놓은 거에서. 자, 그래서 sufficient condition이지 necessary condition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 지금 sufficient라고 적은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언급해야 될 사항은요.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another type of violation, 자, 위 조건을 violate, 자, 어기는 것 중에 어떤 경우도 있냐. 여기가 요 마지막 요 등식이 작다. 자,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다인 것도 violate 하는 거 아닙니까? We can identify that point as a saddle point. 자, 이럴 때 우리가 saddle point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Because the sign of D to G will in that case be indefinite. 그러니까 definite 하지 않다. 그 얘기가 이제 수학에서는 부호가 딱 definite하게 하나로 딱 정의가 되는 게 아니고 뭐 플러스도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즉 D to G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indefinite 정해지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새들 포인트는 옵티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second order sufficient condition을 어긋나는 것 중에 이렇게 새들 포인트도 있다. 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예를 한번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할 텐데요. 자, 방금 우리가 본 그 내용이 언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고 이번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z라는 함수가 있네요. 자, 요렇게 이제 x하고 y로 막 같이 섞여 있죠. 자, 이 함수가 그림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찾아내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상상하기도 어렵고. 하지만 우리가 어디서 맥시멈, 미니멈을 가지는지 이런 건 좀 파악할 수 있다. 자, 이게 결론인데요. 자, 우리가 밑에 제가 미리 적어 놓은 이 로컬 맥시멈, 미니멈을 가지는 그런 컨디션을 이용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자, 앞에서 봤던 내용이고요. 자, 한번 풀어볼까요? 자, 먼저 이게 지금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을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second order sufficient condition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뭐 1차 미분, 2차 미분한 결과를 그 수학식으로 가지고 있어야겠네요. 자, 먼저 한번 볼까요? Solution. Let us find all the first and second partial derivative. 자, 이게 이제 1차 x로 미분한 거고 y로 1차 미분한 거고요. 그 다음 위에 있는 식을 또 x로 한번 미분하니까 이렇게 되고 또 뭐 x를 또 x로 미분한 거고 x를 y로 미분한 거 혹은 y를 x로 미분한 게 이제 공통된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위에 y로 한번 미분한 걸 또 y로 미분하니까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first, second order derivative는 우리가 수학식을 다 구한 겁니다. 거기에서 밑에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 보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먼저 first order condition을 뭐 생각해 보면 자, 이게 첫 번째 이것도 0이 돼야 되고 이것도 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대로 적었어요. 첫 번째 0이 돼야 되고 두 번째 것도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둘 다를 만족해야 돼요. 그 둘 다를 만족하는 게 뭐가 있나 봤더니 요 뒤에 걸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제 x는 마이너스 y 뭐 혹은 그렇게 적어도 되고 y는 마이너스 x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네요. 그래요. 일단 요렇게 돼야 되고 요걸 만족해야 되고 또 앞에 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요 얘기를 다시 요 안에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그 얘기가 좀 밑에 적어 놓은 얘기예요. The second equation implies that y equal to minus x. And when this information is substituted into the first equation, we get 자, 요런 수학식을 얻었네. 자, 이 결과가 이제 요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Which yields the pair of solution. 아,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값은 두 개가 있구나. 그래서 두 개를 적어 놨습니다. 이렇게. x가 0이 될 때는 y는 0 될 거고요. y도 0 될 거고요. 그 다음 x가 3분의 1이 되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니까 쟤를 1번과 2번으로 구분해서 한번 둘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한번 보죠. 1번부터 보면
x도 0이고 y도 0이라 그랬으니까 일단 요렇다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자, 그러면 지금 현재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이 성립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자, second order sufficient condition을 보면 될 것 같아요. second order necessary condition을 보려 그러면 일단 뭘 계산해야 되냐? fxx 봐야 되고, fyy 봐야 되고, fxy를 봐야 되는데, 먼저 fxx를 보니까, 자, 이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기가 이제 first order고요. 여기가 이제 second order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다가 fxx 구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6이네요. yy 구했더니 2네요. 자, 일단 이 두 개가 부호가 다르네. 그러면 이 두 개 곱하면 네거티브가 되겠네. 자, 밑에 보세요. 이 두 개가 일단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 자, 그런 경우가 있나요? 지금 일단 둘 다 음수건 둘 다 양수건 해야 되는데 이거는 부호가 달라요.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고. 그러면 이 1번 케이스는 이 second order sufficient condition을 만족하지 않아요, 일단. 그러니까 맥시멈 미니멈이 없다라는, 여기는 맥시멈 미니멈이 아니라는 얘기죠. 오케이? 예. 그렇게 되고 사실은 그 얘기가 밑에 있는 것처럼 이게 지금 fxx하고 fyy를 곱한 것이 fxy의 2승보다 커야 되는데, 이 양쪽 다 커야 되는데 지금 클 수가 없어요. 두 개 곱하면 음수니까. 즉 fxxy, fyy 이제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이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이 컨디션도 만족하지 않죠. 자, 그래서 this fails second order condition. second order condition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맥시멈도 아니고 미니멈도 아니에요. 근데 사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경우가 바로 새들 포인트를 가지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새들 포인트 앞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그 경우가 이 경우예요. This fact that fxx and fyy have opposite sign suggests, of course, that the surface in question will curl up down in one direction, but downward in another. 그러니까 한쪽으로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맥시멈을 가지는 이렇게 포물선이 되고, 어느 한쪽으로 보면 미니멈을 가지는 그런 포물선이 된다. 자, 그래서 그것이 새들 포인트다. 새들 포인트 그림 제가 앞에서 안장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여드렸죠. 자,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즉 x와 y가 둘 다 0인 곳은 맥시멈도 아니고 미니멈도 아니고 바로 새들 포인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2번을 포인트 한번 생각해 볼게요. 2번. What about the other solution? 자, x가 3분의 1이고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네요. 자, x가 3분의 1이고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이 x 3분의 1을 자, 세컨 오더를 구하기 위해서 저 세컨 오더 요걸 구해보면 이건 10이 됩니다. 그 다음 y를 구하고 또 xy를 구해도 이게 이제 2가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밑에 있는 세컨 오더 컨디션을 보세요. 자, 요 상황인지 아니면 요 상황인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일단 요것도 양수고 y와 얘도 양수네요. 그러니까 양수니까 일단 요걸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fxx하고 fyy 곱한 것이 fxy 2승보다 큰가요? 자, fxx 곱하기 fyy하고 fxy 이승한 거하고 비교해 봅시다. 얘는 10이고요. 얘는 2고요. 얘는 2의 2승이니까 이게 크네요. 자, 그 얘기는 요 조건을 만족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therefore by setting x equal to 3분의 1, y equal to 마이너스 3분의 1 in the given function, we can obtain the minimum을 갖는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때의 미니멈이 얼마냐? 자,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자, x는 3분의 1, 1 over 3고요. y는 마이너스 1 over 3죠. 자, 이거를 이제 집어넣으면 위에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얼마냐? 23 over 27이 된다. 자, 이게 바로 미니멈 값이다라는 사실을 찾았다는 겁니다.
So in the present example, there does exist only one relative extremum, 즉 미니멈을 가지게 된다, which can be represented by the order the triple. 자, x, y, z 값을 표현하면 요렇게 된다. 자, 요게 결론이에요. 자, 방금 우리가 한 일이 뭐냐? 오리지널한 z라는 함수가 되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3차원 공간 속에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하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봤던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과 second order sufficient condition을 가지고 이게 어느 포인트에서 이게 맥시멈이냐 미니멈이냐 혹은 뭐 어떤 특정한 포인트에서 맥시멈도 미니멈도 아닌 다른 점, 즉 새들 포인트냐, 이런 것을 우리가 찾은 거죠. 자, 요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베리어블이 있을 때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푸는 공부를 이때까지 해왔던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 개의 변수가 아니라 세 개 이상의 변수가 있을 때는 최적화 어떻게 하느냐.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